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56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3%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350.65로 0.3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이 프리장 때 제법 갭 하락이 좀 커서 시작했죠. 크게 시작했죠. 보시면 1% 정도 하락 출발해서 출발한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이 353포인트대 가깝게 올라서 끝났던 것을 고려하면 이제 시작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출발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내려갈 폭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침에 프리장으로 다 그냥 갭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아침에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내려온 자리부터 살짝 반발 매수가 나오고 나서 그 자리를 계속 이제 횡보하는 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가를 살짝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전일 대비 흐름으로 따지면 좀 많이 내려온 거죠. 뭐 반발 매수가 있던 시기도 결국에는 갭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항이 됐네요. 결국에는 일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위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생긴 갭을 터치하기도 전에 저항에 밀렸습니다. 음봉으로 바뀐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이때랑 비슷하죠. 자, 여기의 흐름. 뭐 이때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갭이 발생한 지점을 윗꼬리로 달고 양봉 마감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뭐 상승 랠리로 가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랑 이제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전일 종가와 갭을 메우지 못하고 마감을 했고 추세죠. 보시면 이제 두 달간의 추세. 이번에 23년도 장세가 거의 추세가 없었습니다. 그쵸? 한 1년 내내 오르락 내리락만 짧은 구간에서 반복했지. 뭐 추세가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때 10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한 두 달간의 단기 추세가 좀 만들어졌었는데 공매도 금지 효과와 나스닥 랠리 빅세븐 중심으로 랠리가 있었던 그 효과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추세대의 저점 부근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바톤을 미국으로 또 넘겼죠. 미국 증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 앞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에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는 FOMC 의사락 공개가 끝났으니까 오늘 뭐 민간 고용 지표 있고 내일 고용 보고서 공개 있고 그 다음에 1월 11일 우리 옵션 만기일 다음 날에 다음 날이 아니 그날 밤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뭐 흑산병이 나왔어요. 여기 기술적으로는 뭐 이것까지 나스닥 100은 뭐 4음봉이긴 한데 뭐 흑산병이라고 봐야지. 긴 걸 치면은 흑산병급이 나왔는데 요게 이후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사실 상승이었으니까 이후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락 구간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확률로 따지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350섬 오늘 선물 350섬을 치열하게 10시 반 이후로 계속 횡보하면서 한 뒤에 위클리 만기가 종료되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늘 이론 베이시스가 2.59, 시장 베이시스가 2.23, 코스피 200이 348.07로 끝났습니다. 선물 누적 매수가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오늘 2,900억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롤오버를 빼면 최소한 1조 2,5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롤오버를 포함하면 1조 5천억 정도가 좀 넘어서 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니 선물도 누적 매수가 오늘 2,768억의 매도가 나왔고 남은 게 한 9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 선물이 오늘도
또 뭐 팔지 않고 외국인들은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148억 정도. 그래서 환율 상승에 지속적인 베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해지 같았으면은 단순 해지 같았으면은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하는 동안에 달러 선물도 매도하면서 차익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땡겨 놓고 지금 유지하고 있죠. 즉 외국인들은 더 높은 환율 상승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1340원, 50원, 70원 단계적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월봉에서 지금 추세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월봉이 이제 커진다면 즉 지금 환율 월봉입니다. 환율 차트 월봉이 이 구간이 이렇게 커진다면 우리 증시는 조금 고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선물 누적량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잘 처리하기 위해서 좋은 가격에 아무래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약간의 반등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그냥 내리꽂기만 하면 선물 기어코 다 모아왔다가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하고 또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물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보고요. 다만 357.5의 장벽이 있죠. 정말 많은 콜옵션 매수와 매도가 갈렸던 자리 선물로는 360 정도 됩니다. 베이시스가 대략 한 2.5라고만 계산해 줘도 357 플러스 2.5에서 36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 지점 오버했던 오버슈팅 자리 오버했던 자리에서 다시 선을 넘었다가 돌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는 360 선물 360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또한 10포인트 가까이 돼요. 뭐 굉장히 변동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반등이 나온다면 나스닥과 함께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나스닥이 바로 흑산병 이후에 꺾인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겠죠. 그리고 옵션 쪽으로 수익을 강하게 취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선물을 잘 팔고 옵션 쪽으로는 하방 베팅이 세기 때문에 개인들의 품매도를 다 잡아먹으러 갈 것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살펴봐야겠고요. 357.5 콜옵션 개인 완패 위기에 처했습니다. 1월 2일까지도 900억 정도 수익 중이었던 개인 옵션, 이제 콜옵션 중심으로 수익 중이었죠. 상당히 콜옵션 베팅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강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틀 만에 현재 1월 4일 현재 200억대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한 1,100억이 바뀐 거죠. 그래서 900억 수익 실현 못했고 어제도 이제 수익을 다 날렸고 오늘은 200억 정도 추가 하락했으니까 200억 정도 손실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357.5 장벽은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은 해당 행사가에 콜 매도를 대폭 늘렸고요. 다시 이제 요약된 글을 한번 같이 보자면 올라오는 추세를 지키며 끝났고 이 부분이죠. 올라오는 추세를 지키면서 여기죠. 올라오는 추세를 지키면서 끝났고 미국장 반등이 나오면 그와 함께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가 살아 있으므로 잘 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줄 수는 있지만 357.5는 장벽이 됩니다. 이제 선물로 베이시스 2.5 감안해서 360선을 넘겨 마감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미결이 거의 10만 계약이에요. 이거는 뭐 진짜 뭐 장벽입니다. 장벽, 철벽, 장벽이죠. 반대로 흑산병이 출현한 미국 증시가 흑산병은 음봉 3개를 나란히 떨어지는 걸 말해요. 음봉 3개가 나란히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출현하면은 추세 전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죠. 일단 뭐 이제 차트의 패턴상 그렇다라는 거고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흑산병이 출현한 미국 증시가 향후 추가 하락이 거세진다면 우리는 외국인의 스위칭이 나왔던 330대를 생각보다 단기간에 보는 것도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도에서 매수로 바꿨던 자리죠. 우리 횡보했던 구간들 330대 구간입니다. 그게 여기 구간 지금 피보나치 파동으로 봐도 이 자리는 충분히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추세가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옵션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키면 시간을 끌면서 선물을 파는 시간으로 좀 보내겠죠. 반등이 나오든 뭐 해당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든 남은 5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먼저 올라간 것도 있고 어쨌든 단기 급락의 또 가능성 열어 두셔야 되는데 당장은 뭐 이틀 급락했으니까 뭐 반발 매수가 미국 증시 때문이라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밤사이 꼭 확인하시고 하루 이틀 동안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지 지금은 무리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오버나잇 강배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응을 좀 보면서 데이데이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좀 제동이 걸렸다가 급락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투신이 어제 7천억 매도 베팅이 좀 있었죠. 그 이후로 오늘 2천억 매수가 잡혔습니다. 종가에 보시면 오늘 1925원 투신에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손익 변동이 제가 보는 건 없네요. 그래서 신규 매수세로 추정됐는데 뭐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매도가 좀 줄였는지 섞여 있을 것 같긴 해요. 매도가 7천억에서 줄였으면 5천억만 남은 거고 신규 매수면은 7천억과 2천억이 따로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실현 손익 변동이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신규 매수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어차피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월물 옵션 만기가 5일 남았는데 그쵸 이제 금요일 월화수목 5일 남았는데 이제 선물 만기가 3월인 선물을 제외하고 미니 선물이 사실 영향이 있어서 뭐 옵션만을 따지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긴 합니다. 미니 선물도 매달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 미니 선물의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의 상방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접목을 시키긴 해야 돼요. 상방을 포함시키긴 해야 됩니다. 한 달 만기이기 때문에 시키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론적으로 미니 선물을 제외하고 옵션만을 놓고 본다면 개인만 상방 베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웬만하면 진짜 어지간하면 개인만 상방인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상방이라면 예를 들어 투신도 같이 상방이거나 기타 하다못해 기타 법인이라도 상방 베팅을 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개인만 상방 베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다른 주체들이 다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닌 베팅을 이도저도 아닌 베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 주체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 금융투자 요 세 개만 살펴본다면 금융투자와 외국인은 옵션에서는 하방 베팅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선물과 미니 선물이 변수가 되는 거죠. 이제 미니 선물도 같이 만기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 누적 매수량이 이제 조 단위가 존재하는 요 상태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요. 현물에 대한 변수는 금융투자가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물론 이것도 외국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도 현물 매수가 많기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누적으로 대량 매수가 존재하고 이들은 오래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차익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요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옵션만 따지면은 개인만 상방이라는 게 1월 만기 5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조금 위협적이긴 합니다. 근데 미니 선물에 외국인이 어느 정도 해지를 해주느냐,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느냐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변수가 되겠죠.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현물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아직 매수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이제 차익을 시작하고 있고요. 개인들에게 물량을 서서히 떠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며칠 계속 매수죠. 근데 기관들은 이제 팔기 시작했고 개인은 이틀째 대량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니까 아쉬웠던 개인들이 매수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올라간다. 급락하면 올라갈 것이다. 하락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 바이 더 딥 심리에 의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 어제 에이펙트를 익절하고 심텍과 에이펙트를 익절하고 그 중에 하나인 한화 갤러리아를 종가 베팅을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 정혜원 방에서 주식반에서 오늘 한화 갤러리아가 장중 17.6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라 VI 걸리고 그 이후 위쪽으로 매도 주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익절했고 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좀 매크로적으로도 좀 불안하고 외국인들의 옵션도 좀 부담스럽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 팔고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메꿔줄지도 조금 부담스럽고 해서 웬만하면 단기적으로 당분간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현금 확보도 좀 같이 좀 필요하다고도 보는 입장입니다. 포트에서는요. 바이오가 오늘 약세였습니다. 이제 오버슈팅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가 급락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잠깐 중간 쉬는 타임으로. 자, 오늘 그렇게 해서 현물부터 볼게요. 오늘 한화 갤러리아를 이제 익절해서 올려주신 분들 한화 갤러리아 쭉 있죠. 그래서 뭐 BCNC가 좀 남기신 분들도 20%대 또 수익 올려주셨고 한화 갤러리아가 9에서 13%, 14%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생반 보시면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또 신규 새해 관점에 따라 전략에 따라 접근하신 분들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보시면 2,300만 원 수익도 올려주셨네요. 예, 수익 올리면 좋다고 하셔서 올려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프에서 뵈는 그날까지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고요. 대박이네요. 새해 첫 3일 동안 2,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도 250만 원 올려주셨고 여기도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340만 원의 수익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죠. 이 새해 3일치. 그 다음에 여기도 정신없어서 어제 숏 좋았는데 갑자기 정신없어서 못 올렸다 하면서 3일치 올려주셨고 오늘 45만원 수익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50만원도 계시고 그러네요. 좋단타 하셨다. 예전에는 이제 혼자 했으니 뭐 혼자 했다가 이제 정혜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있다. 몇 년간 뭐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도움된 사람 1도 없었다고 해주셨는데 뭐 각자 다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뭐 저 또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약세였다고 말씀 방금 드렸는데 바이오가 사실 오버 페이스를 좀 보였었죠. KRX 바이오 지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단기 과열 구간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면서 선을 살짝 넘었었죠. KRX 바이오 밀리는 게 어찌 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HLB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좀 큰 종목들이 좀 내렸죠. 삼천당 제약이나 SK 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 쪽도 그렇고 레고캠 바이오도 다 5% 이상씩 밀린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만 보더라도 보시면 제가 잡아드렸던 라인 넘지 않고 꺾이는 모습 굉장히 큰 과매수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아직 크게 준비된 상태도 아니고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지난번에 과거에 이런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처럼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이런 흐름들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좀 더 세팅이 된 다음에 밑으로 한 번 더 갈아 엎은 다음에 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열 신호가 나오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위클리 옵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위클리 옵션 만기 범위 추정 오늘 시간대별로 해드렸고 80% 확률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9시 49분, 10시 53분, 11시 11분, 44분, 12시 27분, 1시 33분, 2시 24분, 2시 52분 해가지고 345에서 350으로 이렇게 닫혀서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계속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니까 큰 변동성을 보기 어렵다. 라는 관점으로 여기 안에 80%가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딱 중간에서 계속 움직였죠. 오늘 딱 중간. 이 코스피 200 기준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2.5 더하면 선물은 347.5 정도가 되죠. 그래서 코스피 200이 347.5고 선물이 350 정도가 되죠. 플러스 2.5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350을 기준으로 계속 들락날락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반등하면서 끝났고요.
동시호가는 348.1에서 진입했고 이제 위아래 닫아두고 요 345에서 350 사이 347.5 콜옵션이 0.81로 동시호가 들어갔고 347.5 풋옵션이 0.04로 들어갔고 0.54로 마감한 콜옵션과 0으로 마감한 풋옵션 해가지고 위클리 콜풋 모두 양매도했던 금융투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치를 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40억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마이너스 3억 양매수와 상방을 했던, 그다음에 개인은 37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매수 내지 상방 베팅을 했으니까 취약했죠, 이틀 동안은. 예, 이렇게 위클리 옵션까지도 좀 살펴봤고요. 예, 우리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 신규로 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 인증하시고 구독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장중에 어떤 중요 메시지들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은 매일마다 장중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